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맨날 쭈그리하게 입고 다니다가 오늘 행사 한다고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어떠신가요? 저기 이제 어딜 가나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자신들의 치료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금전적인 경제적인 것들, 사업적인 그런 것들,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되게 가난한 걸 보면은 저는 되게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저는 되게 제가 자신하는 부분은 사실 많은 한의사들이나 많은 의사분들이 어디 가서 병이 진짜로 나았다, 정말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오히려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고 그냥 자연치유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 꼭 나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암 환자를 보면서 그래도 저랑 연을 맺고 암이 좋아진 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암이 완전히 없어진 분들이 5분이 좀 넘고, 또 출혈암 같은 분들 생각해보면 이제 주전수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끼리 용기를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진짜 사례자라면 정말 몇 달간 암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간, 몇 년간 이렇게 정지가 되고 또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사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용기가 나고 좋은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원래 저희 병원에서 연사로 원래 나서셨어야 되는데 못 나서신 분이 계셔요. 전석현님이 오늘, 전석현님이 지금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신데 전석현님 감기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신다고 오늘 제가 긴장한 나머지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못 오셨다고 그랬고, 또 한 번 사실 여기 우리 분홍님 아시죠? 원승현님이라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도 하나님께서 한번 보셔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암이 없어지는 환자가 사례분이신데, 네, 방송 출연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그냥 구경하시는 분으로 오셨고요. 원래 2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잘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빨리빨리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실제로 정말 치료받고 좋아지신 분들이고, 한 점에 가장이나 거짓이 없으면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많은 것들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자분들 후기 먼저 들어보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질문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유명하시죠? 예. 다른 환자분들 멘토링까지 해주시고요. 본인도 굉장히 바쁘세요. 이분은 한번 뵈러 갈 때마다 방에서 없으시고 또 본인 스케줄 때문에 바쁘신데 그만큼 열심히 치료하시고 또 그 와중에서도 다른 환우분들한테 멘토링 해주시면서 지도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큰 등치 큰 분이신데 박승원님이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쪽으로 모실게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소개받은 백성호입니다. 우선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제가 뭐 지금 현재 상태가 바로 3개월 전에 수술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완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호전이 됐는데 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2번에 걸쳐서 3개월, 6개월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이와 재발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올 1월부터 임상을 하던 항암 자체도 그만뒀는데 올해 여기 와서 1년 동안의 그 곡절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겨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됐어요. 양해해 주시겠죠? 예. 우선은 제가 가지고 온 이 파일이 제가 지금 2011년에 4월 15일 날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료해왔던 파일입니다. 병원 기록지예요. 이걸 파일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왔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3가지를 좀 종합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심플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해야지만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슬로우, 천천히. 자, 제가 2012년 4월 25일 날 발견을 해갖고 60%를 간 절제술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1차 수술로 복강경 수술을 해서 60%를 절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정도 지나서 좀 괜찮다 생각해서 그래갖고 하천 한옥학교에 이제 귀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옥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기숙 생활을 하면서 한옥을 짓는 그런 과정이어서 들어갔는데 그해 9월에 갑자기 CT 3개월 만에 정기검진을 하는데 3개월 만에 폐에 좌측 폐에 3군데에서 전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2달 뒤에 한 달씩 CT를 찍어보니까 계속해서 배가 하는 거예요. 종양이. 그래서 11월 25일 날 폐 개용으로 해갖고 수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천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가료를 하는데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렉사바라는 항암제가 간암은 렉사바밖에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를 들어갔는데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탈모부터 시작을 해서 소화기관, 그 다음에 왼쪽 하반신 마비, 그 다음에 항문에 괴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입원실, 응급실을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 폐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집이 6인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평으로 저희 집을 다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응급실에 있으면서 집사람 혼자서 가족들 끌고 가평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2012년, 그러니까 2013년, 12년 4월에 재발이 됐습니다. 그때는 간의 전체에 12군데에 파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얘기하시기에 3개월 상고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항암도 안 되고, 그리고 항암은 하자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자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열 몇 군데 간이 전체에 퍼지니까 더 이상의 뭐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와갖고 기도 들어가서 매달렸죠. 그때 의사가 얘기한 거는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했어요. 왜 간은, 그러니까 간암 자체는 보통 생존 기간이 11개월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병기가 3기 말이었어요. 그리고 전이가 되니까 4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 말기까지 됐으니까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4월에 그래서 기도관 들어가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1년만 살겠다고. 답은 없으신데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1년, 그 다음에 그때 썼던 게 버킷리스트를 썼어요. 내가 1년 동안 내가 뭘 해. 근데 1년 하고 그 다음에가 2년,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8년을 소망을 걸었어요. 허락하시면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한번 시도해볼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는지. 근데 단 기력이, 간 기능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고 그래서 그에 바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4월에 발견됐는데 재발이 돼갖고 선고받고 5월 달에 색전술을 2달에 걸쳐서 첫 번째 색전술에 보통 색전술은 보통 한 3-4개를 갖다 씌워요. 근데 첫 번째 시술에 8개를 씌웠어요. 근데 그걸 견뎠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나머지 것을 다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니까 진짜 방법이 그래도 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서 1년을 하는데 그 1년의 허락하심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그해 3월에 재발 바로 되기 전까지는 또 생각한지라 또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들에게 대목을 했으니까 소목하고 7공 과정을 기술서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과정을 또 계속 아까 듣고 투경하면서 생전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폐 전 그해 9월이 되니까 이놈이 이제 또 폐에서 양쪽으로 전이가 됐대요. 다시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항암을 들어가야 된다는데 항암이 안 되니까 천상 그때 기다렸던 게 간을 잡고 나니까 폐에 전이가 됐다고 해서 양쪽으로 또 퍼졌어요. 4군데. 이쪽에 2군데, 이쪽에 2군데. 그게 2mm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없으니까 방법을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결국은 천상 뜻이구나 해서 그 수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치료보다는 그냥 열심히 부여로 다녔죠. 가평에서 부여 그래갖고 그 과정을 겪고났고 그 다음에 문화재술입증자 시험을 봤는데 대는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어떤 부분을 들어갔냐면 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TS1 여러분들이 아시는 심장 항암제 중에 하나인 TS1하고 옥살리플라톤이라는 임상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나마 방법이 없어서 그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거로 해도 계속 폐에서는 2mm부터 시작을 했던 거가 10몇 mm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13년도에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병원 이런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관리를 했고 4월 31일 날 이제 그 항암은 계속 하는 상태에서 2차 그러니까 그건 임상을 맨 처음에 TS1하고 옥살리플라톤은 상상이었고 게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는 또 중단이 되어졌어요. 계속 폐에서는 크고 있는 상태고 그 4월에 또 2013년 4월에 간에서 또 이전에 색전했던 것들이 제 입장이에요. 근데 저도 됐구나. 더 절실하게.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내가 아는 걸로,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 와서 가장 결정적으로 얼마 전까지, 올 1월 항암할 때까지는 양방 쪽에 계속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변화를 줬던 것이 뭐냐면은 내 유전인자가 어떠한 과정에서 암이 됐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보조적으로 양방의 치료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자연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한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원인을 알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서치 과정을 병에 대해서 공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심플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양방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방이든 자연요법이 그래서 균형과 순환이라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양은 균형을 이루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순환은 호흡하고 통역이라고 여러 가지 대처요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생활화를 해서 내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1년 되니까 그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한방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균형을 이루는 데는 영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을 되는 데는 피를 맑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올 1월에 항암을 그만두고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거는 과연 여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치료가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했던 것이 그때 이제 저 통증도 있어서 옷하고 제품함 그 다음에 진단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암단까지 계속해서 기력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몸의 순환을 도왔어요. 그래서 폐쇄성 폐렴도 잘 이겨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술까지 그리고 수술 후에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이가 이때까지 잘 되었던 환자인데 전이가 없었던 것으로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서 지금 2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됐습니다. 내년 4월이면은 이제 제가 허락하신 4년이 됐어요. 이번에 수술로 통해서 비록 3개월밖에 남지 않지만 이 자리에 지금 섰지만 이제 8년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이제 1년이었으면은 2년을 생각하시고 2년이 4년이 되고요. 4년이 저는 8년이 이제 되겠다고 소망을 갖거든요. 여러분들이 찾고자만 하면은 주변에서 도움 주실 분들 엄청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받아들이시면은 분명히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를 다니는데 5명의 교수들이 있어요. 제가 2010년에 심장도 협심증이 생겨서 협심증의 심장혈관, 소화기 내과, 그 다음에 혈액종양내과 선생, 그 다음에 방사선과, 그 다음에 흉부외과, 폐센터 수술해 주시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혈액종양내과는 넥사바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한때는 내가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요양원에 저희가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지금 이 가평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 아침에 새벽에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 와서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가면서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원장 선생님하고 만나면 좀 많이 힐링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스스로도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솔직히 그럼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년 전에 5년 전에 그 삼성의원에서 받았던 거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느낌은 한 번도 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뭐 완치는 아니에요. 완치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그때에서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저는 권 원장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저희도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고요. 많이 예우도 좋고 일반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관리하셔가지고요. 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좀 출발을 해서 와가지고 전혀 얘기도 못 듣었는데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초췌해요. 둘 다. 근데 이게 아파서 초췌한 게 아니라 새벽에 출발하려고 좀 초췌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가장 저희한테는 최고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는 가장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정말 저는 그래요. 되게 이분을 만난 걸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장님 만나 뵌 거를 행운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은 화면으로 만나 뵙지만 나중에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요. 다들 우리 해서 직접 한번 더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재발이 되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한방치료로 관리하였고 또한 암단화를 복용하여 현재는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남년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6월에 건강검진하면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췌장암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폐에 조금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검사를 했는데 한 6mm 정도 되는 암이었는데 시술로 마무리하고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췌장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췌장 수술을 막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폐암을 알게 하셨습니다. 췌장 입원해서 보니 췌장 수술 한 분들 보니까 췌장 수술이 너무 어렵고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 이유가 좋지 않아서 회복 과정에도 일어나지 못하시기도 하고 항암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수술은 포기를 하고 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산속요양병원에 와서 현지 시찰을 하고 공기도 좋고 마음에 든다고 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산다 죽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멍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는데 한 보름간은 적응을 못해서 힘이 들었는데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산속요양병원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이 있는 걸 보고 산속요양병원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저녁에 좀 피곤하지만 저녁에도 가서 기도하고 환우들과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날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산속요양병원에서 생활할 때는 외식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리고기가 좋다 하고 추어탕이 좋다 하고 가져오들 했지만은 제가 좀 고지식한 게 있어서 병원에 전부 맡기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외식도 하지 않고 집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먹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했고 저녁 먹고 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뜨거울 때는 밀짚모자 섞어서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비가 와도 했고 눈이 와도 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한방치료만 받았습니다. 양방치료는 받지 않고 암다나 CNC만 먹고 산산주사, 비타민 C 주사 그것만 맞고 뜸도 뜨고 침도 맞고 음식도 식당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으로 오직 그것만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하니까 피검사를 하면은 암 수치도 정상이고 면역력 수치도 좋고 모든 피검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가서 6개월 동안 또 한방치료 암다나 CNC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입원해서 식당에서 제공하는 그런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야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쯤 지나서 또
종합병원 가서 피검사하고 CT를 찍으면은 피검사도 좋게 나오고 암도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원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에 가서 약도 타오고 원장 선생님 진맥도 하고 했는데 갈 때마다 피검사 수치도 좋고 진맥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췌장은 나쁘다고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1년 4개월 1년 4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큰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그냥 요양병이다 생각 마시고 나는 꼭 낫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고 산소요양병 공기 좋은 공기 마시며 식당에서 제공하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동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반드시 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환자분들 영상 다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박은영님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야, 이제 같은 남자 입장이지만 참 탐나는 분이네요, 그죠? 연애 때부터 부인분이 이제 암이신 걸 아셨는데도 결혼도 하시고 그렇게까지 케어해 주시니까 그만큼 많이 좀 도움을 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 또 마지막에 저희 김다은님 같은 경우는 그쵸, 뭐든지 열심히, 그쵸,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열심히 드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제 많은 환우분들도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희승님은 가장 멋있으시네요. 유튜브를 제일 잘 봤죠. 네,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은 봤고요. 저희가 이번엔 또 이제 다른 환우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환우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앞서 주세요. 제가 남에서 좀 제가 보이는가요? 아, 저는 이런 자리인지 잘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데서 좀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세요. 우리 김종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그때 우리 김종님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저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 우리 권원장 아버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권원장이 사실 암 환자를 보기 시작한 지가 2007년도부터 왔어요. 물론 그 이전에 공중보건의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2007년도 4월 1일날 우리가 삼성동의 3층 건물 반지하 여기에 개원을 했는데 남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때 물론 한의사들 우리 권원장을 비롯해서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2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2개월 만에 망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셋은 떠나고 제가 우리 아들만 붙들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2012년도 여기 개원하기까지 강남 상태에서 저희가 QA를 하려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암 진료를 쭉 해왔었죠. 그때 우리 김종님이 그때 2000몇 년도에 오셨죠? 그때? 2009년도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 권한장 28살 나이에 암 진료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보통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암 환자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왜? 사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환자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병원에도 몇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환자들 분들 보면 저는 눈이 피해지게 되고 몸이 피해지게 됩니다. 솔직히 못 보겠어요. 안타까워서. 근데 우리 제 아들인 권원상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간에 진료해 왔잖아요. 그 와중에 3년 동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때 교회 하려원에 와서 자기로 인해서 기회 상실돼서 사실 저희 안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지금도 한방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잖아요, 사실. 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심한 환자들만 그때 한의원에 왔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다 훨씬 더 심한 우리 김종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이 돼서 폐전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다니셨었는데 전이 돼가지고 조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힘든 와중에 2009년도 말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아들이 사실 우리는 모태로부터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술을 매일같이 먹고 아주 많이 괴로워했어요. 자기로 인해서 기회상실됐을까. 우리 김영희 아시다시피 몸이 이랬잖아요. 그랬어요. 맨날 술 먹고 힘들어서. 그러다가 2009년도 말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한테 오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고전까지만 해도 자기로 인해서 기회상실됐을까봐 괴로워해서 맨날 술 먹고 힘들었던 우리 권원장이 2009년도 말 돼서는 그래도 아버지 저한테 오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치료는 사실은 상당한 그 발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종현님이 왔는데 김종현님이 스스로가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를 몰랐어요, 아예. 누가 알았느냐? 목사님이 알았어요. 아니, 언제까지 계속 아직 원장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장모님이신데요. 아주 굉장히 인자하시고 정말 믿음의 어떤 저기 그러시죠. 네, 그런데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한 5년 정도 그 했을 때 제가 항암을 해도 4년 정도는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와 이게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떻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한 하루 며칠 동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뭐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두 분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고자 그게 그건데요. 이제 두 분이 가셔가지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쯤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병원 한방병원을 찾아가지고 저를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근데 저도 이제 살아봐야 4년인데 항암해도 4년인데 제가 왜 4년 살기 위해서 항암을 하면서 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우리 아들이 그냥 한방병원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제 또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명병원에, 이제 아들이 그때 한양대학교 대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주사 맞고 막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한의원에 딱 데려다주고, 내일부터 이제 오세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를 이제, 제가 이제 거기 했는데, 내일부터 오세요. 그런데, 마음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이렇게 그날 뭔가 조금 만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기분이 100%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그때 그 이튿날부터 저는 이제 혼자 걸어서 한의원 가고, 아들은 이제 그때부터 학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 한의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휴먼 나무로 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선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임파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브란스를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사선은 제가 몇 번 했어요. 근데 너무 제가 길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그냥 한의원, 세브란스에서 흔적만 남아있고, 어떤 특별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항암해도 4년 산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난 5월인가? 그때가 4년이었거든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항암을 해도 4년인데, 근데 항암 안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저는 생각하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항암을 해도 4년밖에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오. 내가 언제 한번 할까 하다가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4년 동안에 참 많이 여러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환자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는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무슨 중요한 얘기 했었는데, 좀 뭔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어야 될 텐데. 그런데, 저는 저는 참, 그때 만약에 제가 항암을 하고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했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지, 저는 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제가 옛날에 재발돼가지고 다시 갔었는데, 맨 처음에 항암 40대에 제가 이제 수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항암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할 게 못 되더라고요. 한 번은 6개월, 항암 6개월 하고, 방사선 6개월, 그 다음에 약으로 먹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퇴원할 때 딱 나오면서 항암 한 번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항암하자 그래서, 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김남년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6월에 건강검진하면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췌장암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폐에 좋은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검사를 했는데 한 6mm 정도 되는 암이었는데, 시술로 마무리하고,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췌장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췌장 수술을 막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폐암을 알게 하셨습니다.
췌장 입원해서 보니 췌장 수술 한 분들 보니까 췌장 수술이 너무 어렵고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 예후가 좋지 않아서 회복 과정에도 일어나지 못하시기도 하고 항암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수술은 포기를 하고 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산속요양병원에 와서 현지 시찰을 하고 공기도 좋고 마음에 든다고 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산다 죽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멍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는데 한 보름간은 적응을 못해서 힘이 들었는데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산속요양병원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이 있는 걸 보고 산속요양병원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저녁에 좀 피곤하지만 저녁에도 가서 기도하고 환우들과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날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산속요양병원에서 생활할 때는 외식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리고기가 좋다 하고 추어탕이 좋다 하고 가져오들 했지만은 제가 좀 고지식한 게 있어서 병원에 전부 맡기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외식도 하지 않고 집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먹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했고 저녁 먹고 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뜨거울 때는 밀짚모자 쓰고서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비가 와도 했고 눈이 와도 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한방치료만 받았습니다. 양방치료는 받지 않고 암다나 CNC만 먹고 산삼주사, 비타민C 주사 그것만 맞고 뜸도 뜨고 침도 맞고 음식도 식당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으로 오직 그것만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하니까 피검사를 하면은 암 수치도 정상이고 면역력 수치도 좋고 모든 피검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가서 6개월 동안 또 한방치료 암다나 CNC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입원해서 식당에서 제공하는 그런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야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쯤 지나서 또 종합병원 가서 피검사하고 CT를 찍으면은 피검사도 좋게 나오고 암도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원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요양병원에 가서 약도 타오고 원장 선생님 진맥도 하고 했는데 갈 때마다 피검사 수치도 좋고 진맥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췌장은 나쁘다고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1년 4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큰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그냥 요양병이다 생각 마시고 나는 꼭 낫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고 산소요양병 공기 좋은 공기 마시며 식당에서 제공하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동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쾌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카메라에다 얘기를 하려니까 좀 되게 많이 쑥스러운데, 지금 저희는 지금 안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 다 그 아이들 공부시키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이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유방암이라는 거를 걸렸었는데 그게 2005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쯤에 제 뭐 결혼하지는 않았었고 그때 한참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 친구도 힘들고 저도 되게 많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 이제 되게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2007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수술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는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약은 계속 처방을 받고 있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뭐 좀 더 많이 좋아지면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설계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친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었는데 꼬리뼈로 전이가 된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아마 2007년 하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뼈 전이 때문에 다시 이제 항암을 들어가야 되느냐 막 이런 기로에 섰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 이제 그 치료를 받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2차로. 그래가지고 그 쭉 치료를 받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삼성의료원을 다니면서 저희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갈 때마다 이 친구가 항상 울고 나와요. 병원을 갔다 올 때마다. 왜냐면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무언가 되게 좀 힘든 이야기만을 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자꾸 병원을 기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른 치료 방법을 좀 택하고자 한 게, 아마 2008년, 9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9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알아보셨잖아요. 많이.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알아보고 있다가, 여기 이제 권 원장님이 이제 서울에 계실 때, 이제 QOL이라는 곳 계실 때, 저희가 이제 인연을 맺었어요. 사실은. 맺었는데, 처음에는요, 암을 여기서 고쳐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암을 고쳐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이 친구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되게 상업적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원장님하고 상담을 딱 하고 나서 정말 다른 데 가서는 그 결정을 못 내렸었는데 여기서 저희는 5분 만에 10분 만에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여기로 다니자 하고 그러면서부터 사실 계속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원장님이 저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랬어요. 다른 데 갔을 때는 암을 고쳐준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선생님은 암을 고쳐준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그 암하고 최대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다가 이 암이 우리가 싫어서 떠나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 말씀에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치료를 받으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리 저희가 많이 힘들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병원하고의 저희가 여기 차이점이 뭐였냐면 병원은 지금 저희가 안 간 지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병원을 가면 항상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를 오면은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좀 뼈로 전이를 하다 보니까 또 2차 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랬는데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처방을 받아가지고 복용을 하는 상태였고 그때는. 근데 여기에서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뭐 한약도 먹고 뭐 암다나나 CNC도 먹으면서 되게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이 친구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한 4년, 5년 가까이 되는 시기를 이 원장님하고 인연을 맺어가면서 쭉 같이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남들이 생각할 때 암 환우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요양원에 저희가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지금 이 가평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 아침에 새벽에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 와서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가면서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원장 선생님하고 만나면 좀 많이 힐링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원장 선생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스스로도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솔직히 그럼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년 전에 5년 전에 그 삼성의료원에서 받았던 거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느낌은 한 번도 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뭐 완치는 아니에요. 완치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그때에서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저는 권 원장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저희도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고요. 많이 예우도 좋고 일반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관리하셔가지고요. 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좀 출발을 해서 와가지고 전혀 얘기도 못 들었는데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초췌해요. 둘 다. 근데 이게 아파서 초췌한 게 아니라 새벽에 출발하려고 좀 초췌한 거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은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가장 저희한테는 최고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는 가장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정말 저는 그래요. 되게 이분을 만난 걸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장님 만나 뵌 거를 행운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은 화면으로 만나 뵙지만 나중에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요, 다들 우리 해서 직접 한번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 안녕하십니까. 이희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재발이 되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한방치료로 관리하였고, 또한 암단화를 복용하여 현재는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영상 다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처음에 박은영님 남편분 같은 경우는 내 같은 남자 입장이지만 참 탐나는 분이네요, 그죠? 연애 때부터 부인분이 이제 암이신 걸 아셨는데도 결혼도 하시고 끝까지 케어해 주시니까 그만큼 많이 좀 도움을 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 또 마지막에 저희 김남현님 같은 경우는 그쵸, 뭐든지 열심히, 그쵸,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열심히 드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제 많은 환우분들도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희승님은 가장 멋있으시네요. 인터뷰 제일 잘 봤죠. 네,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은 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다른 환우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형님? 네, 이쪽으로 오셔서 환우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앞으로 주세요. 제가 보이는가요? 저는 이런 자리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세요. 우리 김종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그때 우리 김종님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저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 우리 권 원장 아버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권 원장이 사실 암 환자를 보기 시작한 지가 2007년도부터 봤어요. 물론 그 이전에 공중보건의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2007년도 4월 1일날 우리가 삼성동의 3층 건물 반지하 여기에 개원을 했는데 남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때 물론 한의사들 우리 권 원장을 비롯해서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2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2개월 만에 망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셋은 떠나고 제가 우리 아들만 붙들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2년도 여기 개원하기까지 강남 상점에서 저희가 QA를 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암 진료를 쭉 해왔었죠. 그때 우리 김종님이 그때 오신 2000몇 년도에 오셨죠? 그때? 2009년도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 권한장 28살 나이에 암 진료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보통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암 환자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왜? 사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보면
힘들어지는 환자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병원에도 몇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환자들 분들 보면 저는 눈이 피해지게 되고 몸이 피해지게 됩니다. 솔직히. 못 보겠어요. 안타까워서. 근데 우리 제 아들인 권원상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간에 진료해 왔잖아요. 그 와중에 3년 동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때 큐에 하려원에 와서 자기로 인해서 기회 상실돼서 사실 저희 안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지금도 한방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잖아요, 사실. 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심한 환자들만 그때 한의원에 왔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다 훨씬 더 심한 우리 김종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이 돼서 폐전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다니셨었는데 전이 돼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힘든 와중에 2009년도 말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아들이 사실 우리는 모태로부터 그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데 술을 매일같이 먹고 아주 많이 괴로워했어요. 자기로 인해서 기회상실됐을까. 우리 김정일 아시다시피 몸이 이랬잖아요. 그랬어요. 맨날 술 먹고 힘들어서. 그러다가 2009년도 말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한테 오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고전까지만 해도 자기로 인해서 기회상실됐을까봐 괴로워해서 맨날 술 먹고 힘들었던 우리 권원장이 2009년도 말 돼서는 그래도 아버지 저한테 오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치료는 사실은 상당한 그 발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종현님이 왔는데 김종현님이 스스로가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를 몰랐어요, 아예. 누가 알았느냐? 목사님이 알았어요. 아니 언제까지 계속 하실까요? 원장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장모님이신데요. 아주 굉장히 인자하시고 정말 믿음의 어떤 저기 그러시죠. 네, 그런데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한 5년 정도 했을 때 제가 항암을 해도 4년 정도는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와 이게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떻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한 하루 며칠 동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뭐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두 분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고는 그게 그건데요. 이제 두 분이 가셔가지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쯤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병원 한방병원을 찾아가지고 저를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근데 저도 이제 살아봐야 4년인데 항암해도 4년인데 제가 왜 4년 살기 위해서 항암을 하면서 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우리 아들이 그냥 한방병원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병병원에 이제 아들이 그때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주사 맞고 막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기 한의원에 딱 데려다주고 아 내일부터 이제 오세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를 이제 아 제가 이제 거기 했는데 아 내일부터 오세요 그러는데 마음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이렇게 하니 그날 뭔가 조금 만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기분이 100%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그때 그 이튿날부터 저는 이제 혼자 걸어서 한의원 가고 아들은 이제 그때부터 학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뭐 한의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그 맨 처음에는 뭐 휴먼 나무로 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선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임파서를 해가지고 다시 세브란스를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사선은 제가 몇 번 했어요. 근데 너무 제가 길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그냥 한의원 아니 세브란스에서 흔적만 남아있고 어떤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항암해도 4년 산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난 5월인가? 그때가 4년이었거든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항암을 해도 4년인데 근데 항암 안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항암을 해도 4년밖에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오. 내가 언제 한번 할까 하다가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4년 동안에 참 많이 여러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환자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는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뭐라고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무슨 중요한 얘기 했었는데 좀 뭔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어야 될 텐데. 그런데 뭐 저는 저는 참 그때 만약에 제가 항암을 하고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했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지 저는 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제가 옛날에 재발돼가지고 다시 갔었는데 맨 처음에 항암 40대에 제가 이제 수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항암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할 게 못 되더라고요. 한 번은 6개월 뭐 이렇게 뭐 항암 6개월 하고 방사선 6개월 그다음에 약으로 먹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퇴원할 때 딱 나온다 항암 한 번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항암하자 그래서 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